특히 나쁜 건 김어준 같은 입장이에요. 좋게 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폭파당하는 거 아니야? 네, 어준이 형 그러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의 뭐 내곡동 땅 지적은 해야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참 독특하신 분인데. 소문난 시사 맛집 재래 공동포차 시작합니다. 안 틀렸지? 안 틀렸습니다. 술 안 먹으니까 적응해야 돼. 벌써 취하셨어요. 사이다 드시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진짜 도와줄 생각이 막 들게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한 10,000분 정도 도와주십시오. 지난주에 무슨 둘이 내기 안 했었나? 아, 4개 했죠. 어떻게 했지? 뭐 어떻게 됐어? 저는 안 된다. 단일 안 된다. 된다. 전 된다. 현재로서는 그럼 안 된다는. 안 된다. 제가 얘기한 거죠. 아니죠.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기의 승부는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저만 안 된다고 했다. 여러분 단일화를 기억해 안 주셔야 하면 됩니다. 너무 저만 안 된다고 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찍을 거냐, 민주당을 혼내줄 거냐. 나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별로 난 중요한 변수 같지 않고 저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아예 안 나오든지 나와서 혼을 내든지. 이번엔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대선에 이긴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또 따라온 거야?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거의 대세라고 봤어요. 나 같아도 투표장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그 뭐 상황이고 막 논쟁하는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 사퇴하라 그러면서 등장 다시 또 한 분들이 김무성 전 대표, 이재호 전 특임 장관. 최근에 이제 이 단일화 막 난항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옛날 분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모습이 이 민주당 지지자나 현재 이게 좀 진보적인 유권자들한테는 안 되겠다. 저희 냅두면 더 시끄러워지고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이철희 박사님의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건 뭐냐면 서울시장이 보궐선거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때문이죠? 지지자들이 지금 서울시장에 다른 사람이 당선이 돼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곧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질문을 바꿔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까? 아니 다 망가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기면 좋은데 결국엔 집권 가능성인 거잖아요. 지금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후보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구도였는데 이 구도를 몇 달 사이에 엄청 틀었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을 보수야권이 이긴다면 집권도 가능하겠다. 말하자면 판에 체인지가 일어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면 윤 입장에서는 당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강력한 한 명의 후보와 싸워야겠죠. 근데 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거냐 아니면 차기 주자가 다 없어진 상태, 오안이 없어진 어떤 진공 상태에서 자기만 입성할 수 있는 상태가 좋을 거냐. 이거는 제가 윤이면 오안이 다 망가지는 게 좋죠. 저는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좋아. 저는 안철수가 당선되는 게 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이 자기가 만약에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선 절대 당선될 수 없다라는 걸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지대 누군가의 지지들을 받고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힘을 좀 받고 그 힘을 통해서 정계 개편을 하고 제3지대가 거기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거기에 후보가 돼야 사실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과 오가 자기의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1분만 말. 잠깐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댓글 다세요. 빨리 가만히 있지 말고 덕지나 민주 다세요. 이런 거 달아주세요. 윤의 입장에서 볼 때 대선 가도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두 그림이 좀 다르잖아요. 어디가 설득력 있어 보여요? 저는 송채 기자 설득력이 있다고 보죠. 우리 저 윤 총장님이 아까 이거 보고 계시다고 그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박사님이 제가 우리 윤 총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상 편지? 단일화가 되냐 안 되려고. 아 그런가요? 보고. 떡고물을 뜯어 먹으려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된다. 오안 단일화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를 합시다. 이걸 가져야 엄청난 지금 국민들의 열정을 살리실 수 있을 거다. 정치는 공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한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 설득력 있는 주장인데 이분은 윤 총장 편이 아니다. 안 되는 길을 지금 찾고 있으신 거니까 되게 싫어한다. 꼬이면 안 된다. 진짜 싫어. 제가 약간 편견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그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특히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안 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토론을 보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을 잘 못 보겠어요. 토론을 보면서 이렇게 막 재밌어 하면서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막 볼 때마다 어머 이렇게 어마어마한 토론을 하신다. 네. 그래도 애정이 좀 생겼나 보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너무 얄밉게 대응을 하고 말을 막 능글맞게 하고 안철수 후보가 막 약간 뭔가 이렇게 억눌린 사람처럼 말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보다 보니까 사람이 왜 약자 이입 심리가 생기잖아요. 두산이랑 하나랑 야구하면 다 하나 편이에요. 나는 타팀 팬이지만 두산이랑 하나랑 했는데 막 두산이 막 10대0 이렇게 이거 있으면 다 하나가 점수라도 냈으면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제가 좀 냉소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세훈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1등 지위를 가지고 너무 좀 누리고 메시지 없고 그냥 압박해서 빨리 나로 다니라 해라 이렇게만 그 남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문재인에 대한 그 약간 저주 같은 원한 같은 게 막 그때 막 표출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토론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 단일화가 될 수도 있는 후보인데 그리고 자기가 선거 운동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이건 감정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전략적으로는 전혀 이거는 야당 후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박영선 후보도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고 봐요. 우선 공약은 좋은 공약이에요 사실은. 근데 공약이라는 게 맥락을 벗어나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거는 난 지금 상황에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 하면 좋죠.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와닿는 체감되는 이슈나 공약이 그걸까? 난 너무 우아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시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서울시 선거가 왜 있게 됐으며 그리고 이 서울시 선거를 통해서 이 정부에 던지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대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긴 다 침묵해버렸잖아요. 맞아. 본질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이제 야권은 좀 네거티브로 하고 여권도 지금 네거티브로 좀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오세훈 시장의 뭐 내곡동 땅, 박형준 후보의 지적은 해야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또 전혀 없더만. 그러니까요. 참 독특하신 분인데 그분도. 어쨌든 그런데 그것만이 선거의 메인 테마로 잡히면 여당이 설사 선거에서 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내용적으로 지는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피해자의 기자회견 또 그 여성단체 회견이 사람마다 생각이 뭐 이래저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예민할 때니까.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마구 던질 수 있는 자격은 후보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의 중심이 뭔지를 잘 따져서 이분들이 뭔가 피해자로서의 할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전폭적으로 자기 걸로 받아야죠. 속에 이러저런 복잡한 계산이 있더라도 후보라고 하면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후보 역할인데 너무 다 유불리로만 보는 것 같고 야당의 두 후보도 유불리로만 보는 것 같고 한 분은 또 무슨 퀴어 축제를 퀴어 무슨 특구를 만들자는 진짜 해괴한 이런 발상들을 하는 거 우리 한 보면 번도 새 정치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새 혐오를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새 혐오. 네. 공부 많이 하시네요, 요즘. 네?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 저요. 이런데 나서 떠들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예. 네. 저는 박영선 후보가 애초부터 선거 캠페인 전략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로우키로 잡았어요. 이 선거가 있는 이유. 그리고 야당은 어쨌든 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정권 심판론 들고 나오는 거고 임기 4년 차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권 심판론은. 그러면 한 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요. 한 번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가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21분 컴팩트 도시 이렇게 되게 혁신적이고 미래비전적이고 내가 되게 능력주의자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캠페인이 먹힐 수 있는 선거였고 그렇지 않은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 캠페인 전략을 잘못 잡은 것 같고 그게 뭔가 계속 이제 미스매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의 성격 뭐 이 선거를 왜 하는지 이 선거의 지금 프레임 이런 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뭔가 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혼자 그냥 웅변대에 나온 것 같은 사람. 애초에 이 선거를 치르게 된 계기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일 때문이었고 사실은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 안 되었는데 기존 당헌에 의하면 그래서 공천을 안 낸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득불 당헌을 바꿔가지고 공천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가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로우키로 갔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대변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얼굴들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내세웠고 그거에 대한 전혀 반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쟤네들은 안 되니까 우리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긴 선거인데 이런 것들 좀 잊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도에 부산에 출마했을 때 연설한 거를 이제 동영상을 올려서 유심히 봤거든요. 앞에 한 명도 없어요. 정중히. 본인이 이제 그 얘기로 시작해요.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일 줄 몰랐고 근데 그게 대통령
되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정치인은 직시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잖아요.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게 정치잖아요. 왜냐면 민심은 너무나 냉정한 거기 때문에. 아, 괜찮았나요? 제가 2000년 이번 선거도 그런 거잖아요. 직시하지 않은 도리가 없어요. 이 선거가 발발한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계속 피해왔잖아요. 이렇게 돌아왔다고요. 근데 피해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환기를 하니까 고민정 대변인 사퇴했죠. 피해 호소인 문제도 야당에서 정쟁거리를 공격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냐 피해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인식을 가져서 문제를 그렇게 봤었다라는 거에 대한 사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 뭐 사실 이런 뜻이었고 그 얘기를 뭐 한 건 아니고 이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그때도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특히 나쁜 건 김어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뭔가 정치 음모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다 정치행위다. 왜 선거 기간에 나오냐. 오늘 한겨레 만평에 그런 게 나왔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뭐라고 손가락을 쳤습니까? 왜 안 나오냐 피해자 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나와서 제발 그걸 멈춰달라고 호소를 간곡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근데 좋게 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PD들 표정 안 좋아졌어. 삐삐 박수 치고 있어요. 폭파당한 거 아니야? 네, 어준이 형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피해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정치적인 행위든 아니든 상관없이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을 막는 사실은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마. 민주당의 피해가 되는 무슨 행동도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뭐냐면 미국에 이제 미투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피해자들이 언제 얘기하냐. 그 사회적인 그 이목을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피해자의 권리예요. 그때 해야지.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는 좀 사람들이 듣겠다라고 싶은 시기에 하는 거죠. 그걸 무슨 정치적 음모라고 한 거는 규범적으로도 문제지만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한 거야. 원래 피해자는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이럴 때. 내가 볼 때 뉴스 공장 다시는 못 나간다 이제. 뭐 나갈 생각도 없어요. 공장 별로 안 좋아요. 자, LH 사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깔끔한 진행.